드디어 이제 재봉 유형 설정, 선재봉 유형과 영역 재봉 유형에 대해서 다 한번 달아봤고요. 오늘은 매뉴얼 50페이지입니다. 진입점, 종료점, 중심점 및 재봉 패턴 참조점 이동과 재봉 방향 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파작이라고 하나요? 그 파일로 어떤 직접 새로운 거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야 그 프로그램상에서 우리가 누르고 하면 어떤 결정이 보이는 대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다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진입점, 종료점 알아볼 텐데요. 먼저 여기다 원을 타원이든 세 개를 한번 그려 놓겠습니다. 복사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지금 이제 세 개의 이제 패턴을 이제 그렸는데요. 쉐이프 모양에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은 가는 게 보이죠. 요게 이제 여기 첫 번째 패턴에서 두 번째 패턴을 이동하고 두 번째 패턴에서는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다시 세 번째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다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왼쪽에 있는 셀렉트 버튼을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셀렉트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셀렉트 엔트리 exit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L1, L2, R1, R2 이것도 선택해도 마찬가지죠. L1, L2, R1, R2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L이라는 거는 라인을 얘기합니다. L은 라인, 그 다음에 R은 region,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왜 4개가 있냐면요. 1은 진입점, 2는 종료점입니다. 이거를 해석을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1의 선 같은 경우에는 L1이 여기서 시작하고 L2에서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역도 마찬가지죠. R1, R2가 이제 같은 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이기에는 이제 처음에는 하나지만은 얘를 우리가 이 끌어다 보면은 4개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보십시오. 전부 다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모양을 그리면은 4개를 다 겹쳐 놓습니다. 겹쳐 놓고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게 위치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4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걸 선택하면은 그 두 번째 제가 이제 패턴을 그린 부분에 보면 이렇게 L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그 첫 번째에서 뭐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은 영역이 먼저 채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선이 이렇게 이제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 선이 다 마지막 되는 시점 끝에서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L2, L2로요. 뭐 L2, L2를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선이 만약에 빼버리면은 여기는 L2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빼볼까요? 선을 낯선 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R2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L2 뭐 L이냐 R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부분은 종류가 이제 2니까요. 이제 2를 숫자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이 있을 땐 이렇게 L2를 이제 기본값으로 얘네들이 잡아주고요. 이제 만약 선을 빼버리면 R로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을 표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1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이걸 가까이 하면 뭐 1로 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L이냐 R이냐 중요하지 않고요. 그 얘는 이제 두 번째 거다 보니까 첫 번째 거 선택했을 때는 이제 종료하는 게 숫자가 2잖아요. 종료점이 숫자 2니까 L2, L2 이렇게 연결됐고
중간 걸 선택하게 되면은 들어온 부분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1로 들어왔고 나갈 때는 숫자 2로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선을 빼버리면은 선을 우리가 선택을 안 하면은 이렇게 또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1은 들어온 부분, R은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R1이면은 이쪽에서 넘겨주고 이쪽에서 일로 받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라는 점을 아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 드래그 해가지고 바꿔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 종료점과 시작점과 종료점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볼 수 있는 방법이요. 왼쪽 화면에 보면은 패턴을 선택하면 일반적으로 선하고 영역을 둘 다 지정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선만 보고 싶다면 왼쪽 화면에서 이렇게 딴 거 말고 이렇게 선 부분만 하면은 선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보이고요. 영역만 보고 싶으면 이렇게 영역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바탕화면을 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왼쪽 게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오른쪽 거를 이렇게 눌러도 선택이 안 됩니다. 선택이 안 되죠. 뭐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하면 L1이나 L2나 그 표시는 안 보이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없애고 싶으시면은 여기 빈 곳을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왼쪽에서 빈 곳을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영역에서 그린 이 모양, 쉐이프 모양에서 그린 것만 이렇게 진입점, 종료점이 확인되고 만약에 우리가 패턴을 갖고 오게 되면요, 갖고 오면 요거는 이제 안 보입니다. 얘를 다시 이제 시작점, 종료점 보이게 해더라도 얘는 선택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를 이렇게 치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점, 종료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결국 모양 도구에서 만든 것들만, 즉 파일 작업, 파작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만 이렇게 시작점, 종료점을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점 및 재봉 패턴 참조점 이동인데요. 요거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일단 놔둘까요? 하나만 지우고요. 중심점이라는 거는 이제 동심원 재봉이라고 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컨센트릭 서클 스티치입니다. 요거 있고 또 오른쪽에는 또 뭘 넣을 거냐면은 방사형 재봉입니다. 라디얼 스티치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중심점이라고 해서 요번에 중심점 보실 때는 두 번째 겁니다. 셀렉트 포인트를 누르면은 이거 뭔가가 뿅 보입니다. 검은색에 녹색으로 되어 있죠. 요걸 기준으로 지금 동심원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요거를 바꾸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요 드래그한 모양대로 이제 동심원이 이제 움직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요. 바깥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 바깥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요. 쭉쭉쭉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형 재봉에서도 이 방사 형태로 이렇게 쭉 나갔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이 중심점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쫙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아무래도 파작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프로그램을 채우기나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그거 한번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원으로 하죠. 뭐. 요거는 이번엔 프로그램 필 스티치로 바꾸고요. 또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복사는 컨트롤 몇 개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프로그램 필 스티치였고요. 두 번째는 모티프.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네트 필 스티치. 그다음에 네 번째 거는 지그재그 네트 필 스티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셀렉트 포인트를 이제 하게 되면요. 아까처럼 이제 십자가 모양의 검은색 십자가 여기 보이는데요. 요거는 그 가운데에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점이라고 했지만 중심점이 아니라 얘를 부를 때는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참조점이라고 참조점. 요거를 참조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걸 우리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모티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티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얘 여기에 이제 위에 거 있잖아요. 위에 게 이제 얘를 따라서 항상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고 싶으실 때는 찬조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바깥에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트 채우기인데요. 이것도 여기는 좀 X로 되어 있네요. 이놈은 특이하게요. 요걸 중심으로 얘가 이제 중심이 돼서 쭉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잘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속성을 한번 볼까요? 얘를 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으로 하니까 이제 십자가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각도가 만약에 45도로 하면은 이 십자가 이 참조점도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그거죠. 지그재그 네트 채우기도 마찬가지죠. 요걸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움직인다. 여기 딱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작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그 중심점과 이제 참조점을 이용해서 내 원하는 대로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바깥에 있을 때는 잘 이제 우리 어디로 했는지 모르는데 안쪽에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봉 방향 지정이 있습니다. 그 재봉 방향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사각형이나 원, 호 또는 뭐 쉐이프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거나 아니면 매뉴얼 펀칭을 했을 때요. 요 재봉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재봉 방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셀렉트가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턴을 이제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쉐이프에서 쉐이프 지금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헷갈렸던 게요. 요 재봉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는 어떤 것만 가냐면 세튼 그다음에 이제 필 스티치 세튼 필 그다음에 세 번째 거 프로그래머블 필 스티치 그다음에 모티프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들은 방향이 따로 없습니다. 재봉 방향이. 다시 정리하자면요. 세튼 그다음에 이제 필 스티치 프로그래머블 필 스티치 그다음에 모틴 얘네들만 모틴이라네. 모티프 재봉만 재봉 방향을 줄 수 있고 나머지 애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삭제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약간 크게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트 포인트를 하게 되면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여기 재봉 방향입니다. 얘를 이제 돌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건 뭐 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속성에 보면은 여기 보면 방향이 있잖아요. 이 방향을 우리가 이제 이걸로 이제 하느냐 아니면 귀찮다 이게 이 재봉 방향 요거를 이용해서 돌리면 움직이게 됩니다.
밑에 그 점도 마찬가지예요. 사각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재봉 방향은 뭐 이걸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올리고 보고 올리고 보는 건 귀찮잖아요. 그거를 좀 편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모티프도 마찬가지로요.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 방향이죠. 쭉 올리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도 마찬가지죠. 프로그램 필 스티치도 이렇게 방향을 줄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방향을 여러 개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한쪽만 하면 좀 단조로우니까요. 그때는 이제 쉐이프에 보시면은 sewing direction line이 방향선을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데요. 재봉 방향선을 여기 위에 보시면 add direction line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쭉 하면 클릭 클릭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패턴이 왼쪽 거 처음 것만 제가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릴 때 이 미리 그려져 있는 재봉 방향선을 겹치게끔 그리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려지지 않고요. 또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것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게끔 바깥쪽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얘네들을 방향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겹치게 하려고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겹치는 건 효과가 이렇게 이제 필요 없는 걸 선택할 때는요, 그 딜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게 이제 그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삭제하실 때 방향을 또 바꾸는 게 있습니다. 리버스 디렉션 라인을 누르면 이렇게 방향이 휙 바뀝니다.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또 재봉이 또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그 이제 선택을 한 거를 여러 개 있을 때 뭐 딜리트 셀렉션 라인 눌러도 이제 지워지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도 되고 딜리트 라인스 not selected 하면은 선택된 거 이외의 것들을 싹 지웁니다. 패턴에 있는 것들 한번 해볼까요?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거 이외에 방향선을 전부 다 이제 지우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도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조절을 하면은 원하는 대로 각도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요거는 요번에는 이제 매뉴얼 펀칭 한번 매뉴얼 펀칭 아마 뒤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요. 뭐 그때 또 자세히 하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트로 한번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셀렉트 포인트 누르시고요. 매뉴얼 펀칭한 대로 방향선이 생깁니다. 근데 뭐 중간에 뭐 또 주고 싶다 하실 때는요. 요 위에서 Add Direction Line 눌러서 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모양 같은 거를 우리가 또 바꿀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는 요 하얀색 점을 뒤에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면은 원하는 모양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점이 생깁니다. 점이 생기면 또 점이 생긴 건대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점은 뭐 선 사이에 무조건 클릭만 하면은 점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 원하는 모양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뒤에 또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때 나오면은 또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